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결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핵심적으로 선별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요일 날에 원일 TNI라는 종목이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점에서 이 고점까지 거의 65%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65%다 먹을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신규 상장주가 첫날 급등을 할 때 이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전고점 돌파입니다. 이 종목이 시작과 함께 상승을 하고요. 시초가는 얼마에 형성이 되냐면 23,000원에 형성이 되고, 대부분의 주식이 그렇듯이 모든 주식은 이렇게 고점을 한 번 정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을 하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시초가를 뚫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를 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둬놨던 그런 박스권입니다. 자, 이 박스권에서도 고점이 설정이 되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가 이 주식에서는 첫 번째 매수 타점이었습니다. 거의 3시간 가까이 박스권을 형성했기 때문에 요걸 뚫어줄 요 타이밍이 좋은 매수 타점이 첫 번째로 나왔었고요. 전고점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네,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박스권에서 샀으면 요 부분은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은 뭐냐? 사실 이 전고점을 뚫어줄 때 이 부분에서 저항도 되지만 매수 타점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럼 돌파 매매의 타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좋은 매수 타점이긴 하지만 여러분 돌파 매매를 할 때 가장 큰 단점이 뭔가요? 네, 바로 뚫지 못하면 급락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 돌파를 하는 척 했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돌파 매매를 하는 동시에 반드시 다시 내가 산 매수 타점을 뚫고 내려오게 되면 매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돌파를 하죠. 다시 한번 돌파를 할 때는 어떻게 되죠? 한 번에 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곳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렇게 두 번의 돌파를 통해서 고점을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부터가 안정적인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 그 이후부터 급등이 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5분선 또는 10분선을 기준으로 해서 급등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나왔던 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시초에 급등을 했다가 바로 급락이 나왔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시초가를 형성하고 나서 시초가를 뚫어졌죠. 자, 이럴 때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돌파 매매,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고 박스권을 돌파하고 시초가를 돌파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돌파 매매인데, 돌파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돌파를 할 때 어떻게 된다?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줘야 확률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초가 돌파 매매는요, 뭐 신규 상장주뿐만이 아니라 제가 매번 말씀드린 시외 상승한 종목들, 아니면 뭐 상한가 종목들, 뭐 장전에 호재가 있는 종목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시초가에 이렇게 눌렸다가 시초가를 돌파해주는 순간에 매수했을 때 큰 상승이 나는 경우도 많은데, 신규 상장주도 마찬가지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로 신규 상장주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눌림목 매매 같은 거 잘못하면요, 신규 상장주는 20%, 30%, 50% 이렇게 맞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 많이 하락했다라고 매수하는 건 절대 금물이고요. 여러분 꼭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이 시초가를 뚫어줄 때, 자, 이런 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 PIM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때요? 시가를 강하게 뚫어 올렸을 때, 자, 여기가 시가죠. 이 시가를 강하게 뚫어 올렸을 때 큰 상승이 나왔다는 거. 이처럼 신규 상장주들이 이렇게 시초가를 뚫어줄 때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눌림목 매매인데요. 제가 눌림목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눌림목을 얘기하냐. 눌림목을 하게 된다면 확률적으로 좀 강하게 여러분들이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쌍바닥입니다. 쌍바닥. 자, 여기 보시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죠. 이런 쌍바닥이 나왔을 때가 눌림목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짝꿍댕이라고 하는데, 쌍바닥의 형태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났죠. 근데 저항받고 내려오죠. 자, 그러면 이 쌍바닥의 고점에서는 무조건 손절을 하든 본절에 매도를 하든 이런 것들은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쌍바닥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눌림목을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최소한 쌍바닥은 찍어야지 어느 정도 신뢰도가 크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주식들에도 다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진짜 원바닥에 대해 잘못 샀다가는 골로 가는 경우, 진짜 40% 50%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자주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쌍바닥을 찍었을 때 저점에서 매수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 쌍바닥을 뚫고 내려가면 손절, 이거를 필수로 생각하시면 정말 이런 종목들을 큰 수익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들은요, 물론 그 상장주의 뭐 재료라든지 뭐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뭐 기존 주주가 얼마라든지 뭐 보유의 수가 얼마나 걸려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막 고려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신규 상장주는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코인 하시나요? 코인도 보시면 뭐 재료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심리, 차트의 흐름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신규 상장주들도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돌파나 이렇게 쌍바닥의 확실한 눌림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반드시 상승 추세에서만 매수를 하셔야 된다. 하락 추세에서 함부로 가격이 싸졌다고 사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주 매매 잘 하셔서 큰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